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윤 윤사 대신 1등급 맞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겨울방학 시즌이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드디어 학기가 끝났다, 놀 수 있다 하는 해방감과 동시에 내년 학년을 준비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압박감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름방학보다 훨씬 긴 이 겨울방학의 시간, 성적을 폭풍 향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란 말이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꽉 잡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저도 그 시기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공부를 하고 가야 할까? 또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해답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편하게 봐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성적, 그리고 사용한 교재와 구체적인 공부법, 꿀팁 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제 성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저의 말을 신뢰를 하시려면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비수도권 비평준화 일반고였습니다. 고2 때 생윤을 했고 고3 때 윤사를 했는데요. 보시면 다 90점대로 준수한 성적을 유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표준 편차를 보시면 그렇게까지 학구열이 높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1, 2, 3등급 따기는 굉장히 치열했다. 그리고 수업의 수준이 엄청 높았고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저는 수업 수준이 너무 좋아서 인터넷 강의를 수학 빼고는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좀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내 옆에 친구가 나의 경쟁 상대라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이 입시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친구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조차도 학생 때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결국 내린 결론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나 만점 맞자. 아니면 이 시험에서 최대한 많이 맞아내고 덜 틀리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성적도 더 폭발적으로 오르고 남들과 비교할 일 없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답니다. 네. 그리고 수강자 수를 보시면 굉장히 적죠. 국영수에 비해서. 그래서 2등을 해도 2등급이 나오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데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력이 부족했던 걸. 그 다음부터는 좀 충격을 받고, 사실 충격을 받진 않았고요. 이때 2등하고 내가 2등을 했다고? 와 진짜 좀 공부 잘하나? 하면서 이때부터 좀 윤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더욱. 그래서 계속 1등을 했죠. 욕심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사용한 교재를 이제 설명드리자면 중요도 순으로 나열을 해봤어요. 먼저 필기노트가 제일 중요해요. 필기노트라 함은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판서 또는 뭐 유인물 따위를 말하겠죠. 다음은 기출문제집인데요. 기출문제집 하면 마더텅이나 자히스토리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생각보다 간과를 하시던데 교과서 진짜 중요해요. 흐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고입니다. 인강보다 더 중요합니다. 자, 필기노트부터 보실게요. 일단 저는 필기 강박? 그러니까 완벽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쁘게 쓰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수업 때 예쁘게 글씨를 쓰려다가 수업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패드에 그냥 대충 흘려쓰고 집에 와서 정리를 했습니다. 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같은 자투리 시간에 정리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고 나가서 막 운동장 가서 뛰어놀고 추억 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학교라는 게 그 학교의 기능에서 공부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우관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저도 너무 고등학교 때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생각하면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길 바라고요. 자, 각서라고. 자, 어떻게 썼는지 보여드려야겠죠. 자, 이게 저의 실제 노트입니다. 일단 선생님 판서를 검정색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나 그런 것들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파란색으로 추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끌고 모은 자료들을 이제 빨간색으로 했는데 저는 이제 주로 큰머리 사회 그분 또는
현자의 돌. 그 두 분 거를 많이 봤어요. 왜냐면 좀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도 혹시나 이게 내가 시험에 거기서 나온 대로 서술형을 적어냈다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생기신다면 그 내용을 그 교과 선생님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맞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항상 능동적으로. 자, 기출문제집은 저는 무조건 자이스토리 풀라고 하고 싶습니다. 마더텅도 풀어봤는데 일단 마더텅은 종이가 너무 잘 찢어지고 자이스토리의 해설지가 넘사해요. 이게 양이 많다고 능사는 아니지만 자이스토리는 양과 질 모두 챙겼기 때문에 정말 최고입니다. 별이 5개. 해설지가 일단 꼼꼼하고 단원별로 정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디자인이 예쁩니다. 디자인도 중요해요. 잘 안 찢어지고 개념이 잘 탑재되어 있다는 점. 단원 시작하기 전마다 개념이 쫙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이게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푸는 순서는 개념을 먼저 읽고요. 문제를 풀어요. 근데 풀면서 제시문이나 선지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거나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앞에 별표를 조그맣게 저는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지를 보면서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냥 끝낼 거였으면 사실 이게 모의고사도 아니고 풀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풀기 위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정보를 건져내려고, 정보를 이렇게 뽑아내려고 이걸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석을 꼼꼼히 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단권화합니다. 그리고 단권화를 하는 거 플러스 이제 틀렸던 부분이나 유념해야 할 부분, 또 해설지에서 형광펜 쳐놓은 부분을 저는 시험 전에 2번 정도 더 보고 읽고 갔습니다. 다음으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 때 공부했던 방식을 재현을 해봤어요. 이렇게 교과서가 있으면요. 1차는, 이거 왜래? 1차로 이제 연필로 흐름을 쫙 정리합니다. 이제 연필로 하는 거는 당일에 공부할 때,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복습을 했거든요. 그때 개념 노트 정리하면서 이렇게 연필 가볍게 치면서 쭉 흐름을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일주 정도 지나서 파란 펜으로 다시 연필 쳤던 부분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상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 한 1, 2주 전에 형광펜을 치면서 이렇게 좀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핵심 단어를. 그리고 이런 옆에 있는 것들, 지엽적인 것들까지 다 봐주셔야 하고요. 그게 내신이죠. 사실 이런 걸로 가리잖아요. 이런 따옴표 안에 있는 거를 꼭 유념해서 보세요. 이게 제시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윤리 기출 풀어보신 분 아시죠? 네, 그 다음에 공부 일정인데 저도 졸업한 지 1년이 지나서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정도 기억나는 대로만 적어봤어요. D-4주에는 개념 노트를 계속 있습니다. 이거 아까 필기 노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 있고요. 기출 풉니다. 사실 저는 근데 매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계속 했고요. D-3주도 똑같이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D-2주에는 기출선지 노트를 제작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기출을 풀면서 표시해놨던 부분, 단권화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단권화 할 때 거기에 모든 문장을 정말 풀로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기출선지 노트는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풀로 적어내는 거거든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했어요. N번째, N단원을 풀었어요. 그러면 N02 어쩌고 저쩌고 무슨 사상가 OX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사실 정말 시간만 넘쳐난다면 매일매일 기출을 풀 때 바로바로 정리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는 사탐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국영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단위수가 일단 5고요. 그래서 국영수 1등급과 사탐 1등급 비교했을 때 국영수 1등급이 반영비가 더 높기 때문에 총 내신 올리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차라리 D-2주에 쫙 하자. 좀 힘들 거예요. 이거는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한 의지 아니고서 안 되는데요.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단권화 노트 보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필기 노트에
담거나 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하고요. 다듬어 주세요. 그리고 대망의 1주 전에는 개념 노트와 기출 선지 노트 제작해놨던 거를 무한 암기합니다. 정말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다 했다 싶어도 또 보고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노트를 한 15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지 노트라고 하나요? 그거를 깜지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빈 종이에 써보고 진짜 노트 안 보고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토시 하나 안 틀리기는 어렵고요. 좀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 꿀팁. 자, 매일 공부하자. 여러분들 이게 매일 공부 안 하는 학생들 이유를 제가 알아요. 그날 봤을 때는 공부량이 엄청 적어 보이잖아요. 근데 복습을 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네? 이거 뭐 한 과목당 해봤자 3, 4분밖에 안 걸리겠네? 나중에 해야지. 요런 마음일 텐데 이게 진짜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하면 3분밖에 안 걸릴 거를 이거를 2주 미루고 3주 미루고 벼락치기 하려다 보면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또 성적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 중학교 때까지는 벼락치기가 통할지 몰라도 고등학교는 대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 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위권은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 내가 그거를 한순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상위권이 하는 거 2배로 해야 따라잡을까 말까인데 그들보다 공부량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면 아무래도 뛰어넘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매일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이건 진짜 꿀팁인데 시험 직전에 선생님께 질문 폭탄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질문을 모아놨다가 시험 한 1주 전쯤에 찾아가가지고 선생님을 완전 질문을 다 해버려요. 노트에 적어가지고 아예 선생님 옆에 붙어서 한 10분, 20분 정도 옆에 딱 붙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쌤들도 엄청 좋아하시고요.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그걸 질문을 딱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딱 붙어서 제자가 옆에서 하면 얼마나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험 1주 전이면 쌤들께서 출제를 다 해놓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했을 때 선생님 표정이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기색이 보이면 그거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 낸 거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정말 들어오는 정보는 정말 양질의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다음, 선생님 자리 염탐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서 막 강추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고2 때까지는 선생님들 자리에 가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수다 떠는 척, 질문하는 척 하면서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집을 푸는지 좀 염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따라서 풀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시험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고2 때 한 선생님 자리를 염탐을 하다가 뭐하니? 뭐 보니?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너무 찔려가지고 그 행동을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선생님께 선생님 어떤 문제집 푸는 게 좋을까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직접 물어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선생님한테 공부법을 물어보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많단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말하면서 설명하기. 이게 눈과 손으로만 공부하기는 조금 아깝습니다. 말까지 해야지 완벽하죠. 계속 말을 하면서 귀로 들어야지 익숙해지고요. 발표 준비도 말하면서 하잖아요. 그 공부도 말하면서 하면 좋고 저는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에게 엄청 자세히 답변을 해주고 가족들 세워놓고 집에 칠판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되게 좋고 엄마가 또 질문을 던져주시면 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겠네? 보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목표는 이 영상을 본 한 명이라도 도움을 얻어가는 것.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 꼭 열심히 해서 1등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그 방학에는 그렇게까지 사탐은 막 선행을 할 필요까지 없는 것 같고요. 그 EBSI에 그 최양진 선생님 인강을 좀 듣고 가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그 현자타임이라고 그 이투스 현수쌤 있어요.
그분 영상 좀 보고 가시는 거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